모의고사 제1회 실무 이론 평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계 정보는 모든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2번 회계 정보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 변동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단 맞죠? 3번 회계는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따라서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세 분야로 분류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회계는 기업 실체, 계속기업, 그리고 기간별 보고를 기본 과정으로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1번은 회계 정보는 모든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된다. 이럴 수 있나요?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실제로 공통적인 요구에 대해서 만족을 시켜야 되고, 실제로 가장 핵심되어야 될 것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만족시켜야 되는 정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흐름표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현금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 아주 정확한 정보죠. 투자 활동에 관련된 정보, 투자에 관련된 현금 유입과 유출도 나오고 있습니다. 3번 기업의 경영 성과에 관한 정보, 손익계산서 이야기죠. 4번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에 관련된 정보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1번, 2번, 4번은 전부 맞는 말이고요. 틀린 말은 3번입니다. 문제 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결산일 현재 매출 채권 관련 자료이다. 주식회사 항공의 결산일의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은 어떻게 하죠? 일단 매출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율 0.01로 하죠. 그러면 우리는 설정해야 되는 금액이 25만 원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무슨 법으로 한다? 차액을 보충하는 법으로 한다. 차액 보충법입니다. 그래서 충당금 잔액 5만 원을 뺀 나머지 20만 원만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의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순 매출액이 50만 원이고요. 매출 총이익이 20만 원이래요. 그리고 단기의 순 매입액은 35만 원, 기초상품 재고액은 5만 원입니다. 실제로 매출액 이꼬르 50만 원 이꼬르 기초상품 재고액 5만 원 더하기 35만 원 마이너스 기말은 X겠죠. 에다가 매출 총이익 20만 원을 더하면 뭐가 된다? 50만 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괄호는 풀어도 상관이 없겠죠. 순차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X를 남겨놓고 나머지 X를 이항하고 50만 원을 이항해 보겠습니다. X는 5만 원 플러스 35만 원 플러스 20만 원, 그쵸? 마이너스 50만 원, 50만 원이 넘어왔으니까요. 그러면 이거 전부 더하면 40만 원, 6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그래서 X는 얼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주식회사 항공은 결산일의 재고자산에 대한 장부를 확인한 결과 5만 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재고자산의 장부 금액은 5만 원이란 소리예요. 그런데 실사를 했더니 4만 5천 원이에요. 재고 감모 손실이 5만 원이 발생했네요. 남은 자산을 다시 평가를 해봤더니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4만 2천 원으로 확인되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이냐? 실제로 저희가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실사를 통해서 남아있는 그 금액과
그 금액을 평가해서 그 금액하고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재산 평가 손실은 3,000원이 됩니다. 5번에는 1번입니다. 6번 주식회사 항공은 장기간에 걸쳐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2017년 A사 주식을 1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하였다. 2017년 12월 31일 A사 주식의 시장가치는 12,000원이었고 2018년 12월 31일 A사 주식의 시장가치는 15,000원이었다. 라고 되어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일단은 장기간의 걸쳐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겠죠. 하고 실제로 저희가 보니까 2017년은 이미 평가를 했기 때문에 2018년 입장에서 보면 12,000원짜리가 15,000원이 됐기 때문에 3,000원 곱하기 만주 30만원이 되나요? A사 주식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며 2번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며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X고요. 뒤에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30만원이다. 또 2번을 보니까 항공은 2018년에 단기 순이익 30만원이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기 때문에 이익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7번입니다. 주식회사 항공은 12월 31일 은행으로부터 이자 수익으로 50만원을 수취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를 하였다. 일단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았으니까 차변에 돈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자 수익이라고 했어요. 이 중 30만원은 다음 연도 회계기간에 귀속되는 금액이다. 12월 31일에 수행할 결산 정리 분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음 연도에 속하는 30만원의 이자 수익을 줄여줘야 되겠죠. 차변에 이자 수익 30만원, 30만원. 그 대변에 뭐라고 쓰죠? 일단 선수 수익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다음 보고서의 내용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죠 이게? 경영 진단 보고서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항공 대표이사 귀하. 귀이사의 2018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매출액은 동종 업종 평균보다 작지만 매출 총이익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작년보다 매우 높았습니다. 다음 작년보다 비유동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은 동종 업종 평균보다 작지만 매출 총이익이 높다라는 것은 원가가 하락했던지 아니면 다른 해에 비해서 뭐 절감했던지에서 원가가 낮은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높대잖아요. 그렇죠? 판매비와 관리비는 높다는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내용들의 지출이 늘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3번 작년보다 비유동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라는 것은 뭐 기계 장치를 구입하던 비유동자산 구매라는 뜻이죠. 구매.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고요. 1번 매출 원가의 하락 맞습니다. 교육훈련비 증가 맞습니다. 비유동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기계장치의 과다 구입도 맞습니다. 단기 차입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다음 거래의 분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항공은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과 같은 조건의 신주를 발행하고 주식 발행 대금을 전액 당좌 예금 계좌로 납입받았다. 발행 주식수는 1000주고요. 액면 금액은 5,000원이에요. 발행 금액은 7,000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행하고 당좌 예금으로 납입받았기 때문에 7,000원 곱하기 발행 금액이 7,000원 곱하기 1000주. 일단 당좌 예금 계좌에는 700만 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건 액면 금액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5,000원 곱하기 1000주 이게 자본금이다. 얼마? 500만 원이 자본금이다. 500만 원이 자본금이다.
그리고 700만 원과 500만 원의 차이인 200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주식 발행. 할인 발행한 게 아니라 5,000원을 7,000원을 업해서 했기 때문에 우린 이를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기업 운영의 효율성, 효과성 확보, 그 다음에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 그 다음에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상태의 양호 확보, 이거는 내부 통제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11번입니다. 다음 중, 지금부터는 부가가치세고요.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거 꼭 외워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목적으로 면세 제도를 두고 있다. 영세율이 아니죠.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이다. 맞습니다. 3번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부가세가 부과되고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다음 4번 전단계 세액공제법. 뭐 가끔 소득공제법이라고 해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는데 전단계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사업자가 다음의 제화를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몇 개입니까?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거 뭐지? 신문, 당근, 몇 가지죠? 2가지입니다. 13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과세표준이 뭔지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꼭 문제로 출제되고 있고요. 1번 보겠습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너무 맞는 이야기죠. 2번 매출 내누리, 매출 환입 및 매출 할인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매출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외국 통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원화로 환가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4번 대가의 일부를 받은 운송보험료는 과세 표준을 포함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틀린 거는 찾아보죠. 예, 3번입니다. 14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종업자로부터 차용한 원재료를 사용 소비하고 동종의 원재료를 반환한 경우 이것도 실제는 재화의 공급이죠. 사업용 건물을 재산세로 몰납하는 경우 이거는 재화의 공급 아니죠. 3번 건물 현물 출자하는 경우 이건 재화의 공급이죠. 4번 생수를 판매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2번이고요.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수출업자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 재화의 임가공 용역 이건 영세율 적용 1순위. 2번 국내에서 내국 신용장에 로컬 LC라고 하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 이것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죠. 3번 국외에서 제공하는 영역 이것도 영세율이죠. 4번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형 승용차를 수입하는 경우 이건 과세죠. 15번에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1회분의 이론을 마치겠습니다.